광주와 전남의 3월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업이나 개인, 공공서비스, 음식점은 증가했는데 농립어업은 줄었습니다. 370회 전남도정 질문에서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한 지 열흘 정도 지난 상황에서 입장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보다 이른 성적입니다. 우리나라 수산물인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이 어떻게 김이라고 불리게 된 건지 유래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광주와 전남의 고용률은 각각 59.8%와 67.4%로 작년 3월보다 각각 1.2%포인트와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남의 취업자 수는 3만 3천 명 증가한 102만 7천 명, 반면 실업자는 7천 명 감소한 2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분야를 보면 주로 사업이나 개인, 공공서비스업, 도소매나 음식점, 건설업은 증가했고 농립어업은 감소했습니다. 370회 전남도정 질문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관급자재 구매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경선 전남도의원은 지난 11일 도정 질문에서 전남교육청이 최근 3년 동안 3자 단가계약 형태로 지역업체 23곳과 37억 원 규모의 관급자재 구매 계약 137건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특정 업체 한 곳의 계약 규모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78건에 계약 금액도 21억 원을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단계 경쟁을 통해 선정된 1위와 2위 지역업체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했고 경쟁 입찰에서 5개 업체를 구성한 뒤 각기 다른 계약에 대한 제한 대상자로 참가하면서 1순위를 돌아가면서 하거나 특정 업체만 밀어준 정황이 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전 의원은 학교 공기청정기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000여 대의 사용을 정지했지만 교체 또는 회수가 지연되고 있고 당초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했다면 3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민재 아나운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한 지 벌써 열흘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국제 행사인 만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장 12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10년 전 박람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요인을 분석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100만 번째 관광객이 환영 인파 속에 무대 위로 오릅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여수에서 정원 나들이에 나선 4년차 커플 김승환 씨와 류혜원 씨. 이들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과 정원 드리머 투어권, 기념품이 수여됐습니다. 김 씨는 뜻밖의 행운에 얼떨떨해하면서도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성공을 응원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추천으로 와봤는데 이렇게 100만 번째 저희가 방문자로 당첨이 되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네요. 순천 정원 박람회 대박 나세요. 개장 12일 만에 누적 관광객 100만 명 성적을 낸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10년 전 박람회 당시보다 14일 더 빠른 수치입니다. 순천역에서 박람회장을 100길로 이동할 수 있는 정원 드리모는 연일 매진을 이어가고 있고 정원에서 1박 2일 머무는 가든스테이는 다음 달까지 예약이 80% 수준을 넘겼습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되고 국제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법과 그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시 전체가 정원으로 변화된 순천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도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정원 문화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100만 명이 된 이유 같습니다. 202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목표 관람객은 1,000만 명. 개장 12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목표가 순항하는 가운데 순천시는 오는 14일 오천 그린광장에서 펼쳐질 100만 명 돌파 기념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같이 먹으면 밥 한 그릇은 거뜬히 먹어서 이른바 밥도둑으로 불리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는 김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김은 어떻게 김이라 불리게 됐는지, 김의 유래와 처음 양식을 시작한 전남 광양의 이야기를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영화배우의 먹방으로 유명하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겨 찾는 국민 반찬 김. 이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표 K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지난해 김 수출액은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8,500억 원 규모입니다. 삼국유사 등 고대 문헌에 의하면 김은 삼국시대부터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이끼처럼 바위를 덮으며 자라서 해의라고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의가 어떻게 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혹시 우리나라 대표 성씨 가운데 하나인 김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30년대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전남 영암 출신 김효익 선생은 의병을 이끌고 활약 중이었는데요.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조상을 볼 면목이 없었던 김 선생은 고향을 떠나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남 광양 인호도, 현재 태인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김 선생은 이곳에서 우연히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에 해이가 걸리는 걸 보고 밤나무 가지를 활용한 양식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양식에 그치지 않고 해이를 말리는 건조법도 개발합니다. 최초로 김양식과 가공이 시작된 거죠. 김 선생의 무덤 앞에 세우는 묘포에도 김을 처음 양식했고 김양식법을 창안했다는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양식법을 배운 인호도 주민들은 너도 나도 해이를 양식해 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왕의 수라상에도 새까맣고 네모난 반찬이 오르게 되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좋아 인조가 신하에게 반찬의 이름을 물었는데 광양의 김효익이 바친 진상품이라 할 뿐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조가 했던 한마디, 김효익의 성을 따서 김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해이가 김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후 인호도를 중심으로 광양만은 우리나라 대표 김 양식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20세기에는 광양 김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광양 김양식 시찰단도 꾸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한때는 이제 여기는 좀 부유한 어촌,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어촌이었죠. 하지만 1980년대 13개 섬을 매립해 광양제철소가 들어서면서 현재 광양 김양식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효익 선생이 김양식을 시작했다는 광양 태인동 용지마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도 과거에는 김양식이 주로 이루어지던 바다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매립이 됐고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그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전통 방식의 김양식 재현과 체험 행사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김 부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광양에는 김을 세계 최초로 양식한 역사적인 장소를 기념하고 김효익 선생을 기리기 위한 김 시식지가 조성돼 있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영모제와 과거에 사용됐던 도구들을 볼 수 있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특히 김 역사관에서는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 김 양식이 이루어졌는지, 당시 광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김 생산량이 70% 이상 생산되므로 어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는
김생상지의 시원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1987년 광양의 김시식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김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K푸드인 만큼 이제는 김 시식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김 양식법 최초 개발부터 맛으로도 인정받는 우리나라 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남시군 의장협의회가 김영규 여수시의장이 제안한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시군 의장협의회는 12일 열린 원래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처리 계획 재수립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시군 의장협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중학교 97곳에 지원 강사를 배치하고 교과 교사와 지원 강사가 함께하는 공존교실을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 공존교실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 강사를 교과 교사와 함께 배치해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업 중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강사는 지정 교과 지원 외에도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과의 협력 수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희망하면 2명 이상 추가 배치도 가능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전체 강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복 전 광양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이 산 땅에 도로 개설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정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해당 도로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간이었고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은 법률적으로도 다툴 소지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포스코의 지역 상생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12일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광양을 배제했으며 노동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경제 생태계 혼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상생협의회 적극 참여와 지역 상생 협력 방안 제안, 포스코홀딩스의 광양 투자를 포스코에 요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8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HCFC 순천공장과 포스코 HY 클리메탈 등 30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엔지니어와 개발자, 회계 등 직종에서 1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력서 사진 촬영과 퍼스널 컬러 진단, 영어 이력서 작성 지원 등 구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에 사전 참가 신청하거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등을 지참해 현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목포시의 공공심야약국이 2곳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목포의 공공심야약국은 그동안 상동에 있는 비타민 약국 한 곳만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보건소 주변에 있는 로뎀 온누리 약국도 추가됐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야간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오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강진 마량항에서 마량 놀토 수산시장이 열립니다. 이번 마량 놀토 수산시장에서는 LED 바다분수와 물놀이 시설 등을 즐길 수 있고 가요 경연대회와 음악회, 제철 수산물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진 마량 놀토 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5월 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방문객 99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